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류는 옛날부터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외계인을 만나보고 싶은 것은 비단 SF 팬들뿐만이 아니죠. 정치인이나 기업가들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지구 밖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 세티에 나사가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했던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모두 우주에서 신호가 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소련은 1962년 11월 19일 크림반도의 예프파토리아에 위치한 심우주 통신센터에서 세계 또는 평화를 의미하는 미리라는 단어를 송신했고, 그로부터 5일 후에는 미리 준비해둔 레닌과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단어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 미국은 유명한 아레15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모두 20세기 중반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넓은 우주의 특성상 지구 이외의 문명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에 우주의 답신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지구 외 문명과 접촉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 UFO 연구가나 황색 저널리즘 기자 정도이지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말은 쉽게 신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된 연구진들에게 외계인이 접촉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죠. 페르미의 역설은 이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우주에는 인류만큼 발전한 문명이 다수 존재할 텐데도 인류의 인식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건데 대체 왜 그럴까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느 부분이 역설? 처음에 나온 가장 이상적인 역설의 해법은 패러독스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집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고 은둔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 사람은 문득 사람이 그리워져서 말동무를 찾기 위해 집안을 돌아다니며 외칩니다. 이봐, 아무나 나랑 좀 대화하자. 심심해. 근데 당연한 소리지만 아무한테도 들리지 않을 겁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조차 알 수 없을 거예요. 주위는 대도시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사고 실험의 인물이 타인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바로 집안에서만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우주 생명체에 접촉하려는 시도는 이 은둔자의 행동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이봐는 터무니없이 가까운 곳에서밖에 들리지 않는 것이죠. 1962년 소련의 신호는 58광년, 아레15 메시지는 46광년치 거리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은하계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나 되는데 말이죠. 우리의 신호는 그 장대한 거리를 아주 조금 나아갔을 뿐이에요. 은둔자의 예로 말하자면 자신의 방에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그 방 안에서 다른 사람을 찾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 지구에서 100광년 거리의 문명이 있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그들이 동료를 찾고 있다면 교신할 수 없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서로를 향해 보내진 신호는 상대방에게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명에게 감사, 멸망의 도래. 페르미의 역설을 풀기 위한 가설이 또 있습니다. 조금 더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대여과기 이론. 이를 고안해낸 사람은 로빈 데일 헨슨 박사입니다. 박사는 지구형 행성에서 인류 문명과 같은 우주 문명이 발전하는 단계를 9개로 나누었습니다. 제1단계는 태양계와 같은 항성계의 형성, 제2단계는 자기복제 분자의 출현이라는 식으로 쭉 이어져서 제8단계에서는 현재의 인류 문명과 같은 문명이 발전하고 제9단계로 본격적인 우주 이민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와중 장애에 부딪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8단계와 9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문명이 발달할수록 자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증가해 간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들을 이유로 망할 가능성은 넘쳐나죠. 아틀라 왕이나 징기스칸 시대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던 게 다행이었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지구의 환경오염.
그런 것이 바로 대여과기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외계인 친구들은 모두 매드맥스 같은 상황이나 자신의 별을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며 종말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여과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후보는 바로 가상현실화인데요. IT 기술이 발달할수록 가상현실의 정확도는 올라가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드래곤을 쓰러뜨려 공주를 구할 수도 있고 스타쉽을 타고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거주지에 놀러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상현실에서조차 일을 하러 다니는 유별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쪽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현실 세계에서 우주를 연구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진짜 외계인을 찾는 것보다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외계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구인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된 것이죠. 그들은 평생 우주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가상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그들의 몸은 이른바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어쩐지 오싹하네요. 동물원 거주자는 누구? 인간은 배타적인 경향이 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지적 생물이라면 자신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게 되는데요. SF 작품에 나오는 외계인은 인간을 닮은 부분이 있죠. 왜 인간은 지구형 행성에서 문명이 발전한다면 그곳에 유기물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애초에 우주에 다른 문명이 있다고 해도 그곳이 지구 문명과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외계인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스 거성의 대기권에서 구름 같은 형상을 한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다고 해보죠.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그들이 지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이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판단 기준을 그들에게 들이밀어도 되는 걸까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야기의 편의를 위해 모든 외계인은 인간을 닮았다고 해보죠. 어쩌면 눈알의 개수 정도만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들의 문화는 어느 정도 성숙해 있을까요? 인간의 경우 원시적인 농경기구 시대에서 컴퓨터, 인터넷, 근우주 진출까지 6,000년에서 8,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단계를 우리는 고도 문명의 도달점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인간이 생물학적인 종으로 나타난 것은 약 20만 년 전입니다. 하지만 지구 자체는 46억 년 전부터 존재했죠. 어쩌면 지구에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시대에서 불과 3만 년 전에 우주에서 우리와 비슷한 생물종이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지질학적으로 보면 찰나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우주 문명이 지구 문명과 큰 격차를 벌리고 발달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인류가 구석기 때부터 크게 진화한 것처럼 말이에요. 혹은 우주 문명이 더 비약적으로 진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외계인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마치 유인원에서 수렵 채진민의 진화 과정에 있는 호모 머시기로 분류되는 지팡이를 든 삐리리족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 삐리리족의 모습을 위에서 촬영하며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외계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직접 접촉을 해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 인류의 지능은 외계인 수준의 발밑에도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식이나 기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동물원 가설로 불리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동물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발전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인류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인류가 우주 문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것이 1000년 후일 수도 있고 당장 내일일지도 모르죠. 우주제국의 지도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화로운 우주 공동체라면 따뜻한 포옹과 함께 무사히 영입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답은 신만이 알고 있겠죠? 아무튼 지금은 외계인이 없어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댓글은 하나하나 모두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